운전을 하다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하게 되곤 합니다. 하지만 과연 보이는 게 다일까요? 설마 저걸 못 봤을까 싶을.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타나는 돌발 변수들. 만약 운전자가 자신의 눈을 과신한다면 자칫하면 살인자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사고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설마 내 집 주차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고의 충격이 더 컸다는데요.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늦은 밤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날따라 가로등 불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주차장이 유난히 어두웠다는데요. 조심스레 주차를 하던 그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줄 알았다는데요. 귀신처럼 보였죠.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안 보였어요. 전혀. 턱 같은 게 있어서 살짝 올라가려고 하다가 부딪힐 것 같아서 후진을 하다가 봤는데 앞에 이제 사람이 갑자기 딱 보여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라면 저는 너무 큰일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바로 내렸어요. 저는. 제보자를 놀라게 한 형체는 바로 주차장에 누워있던 사람 2명이었습니다. 다행히 주행 속도가 느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대체 왜 집이 아닌 주차장에 누워있던 걸까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거의 술이 굉장히 많이 취하셨고, 그 여자분은 너무 취하셔서 막 욕을 하셨죠. 저한테 전현이 나 죽이려고 했다 하면서 큰 소리 치시면서 그랬어요. 집을 찾아가기 어려울 정도로 임사불성이었던 두 사람. 결국 경찰이 출동해 가까스로 상황은 마무리됐는데요. 하지만 제보자는 이번 사고의 트라우마로 한동안 운전대를 잡지 못했습니다. 합의금과 보험료 할증도 피할 수 없었죠. 굉장히 억울하죠. 물론 부딪히게 한 부분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어두운 공간에 이렇게 숨어서 계시거나 이러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조심을 해도 정말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함부로 아무 곳에나 누웠다간 큰일 납니다. 치료비의 일부를 자부담함은 물론 무엇보다 본인의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밝은 낮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아찔한 사고를 목격한 건 해가 중천했던 오후 2시였습니다. 오, 차가 멈추지 않는데요. 오르막길로 차가 올라오는데 할머니가 안 보이셨던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 알려줬으면 그대로 밀고 가버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었죠. 운전자가 상황을 인지한 건 사고가 벌어진 뒤였습니다. 운전자도 내려가가지고 이제 좀 당황스러운 표정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런 느낌? 만약 주변에 사람이 없었다면 보행자는 그대로 도로 위에 방치될 뻔했죠. 대낮에 이런 황당한 사고가 벌어진 이유는 뭘까요? 현장을 찾은 제작진은 주민들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일어나긴 하죠. 보통 보행자들 지나갈 때 차들이 오르막길에서 올라가 있다가 저 앞으로 갈 때 추가사고 많이 나는데요. 사람 못 보고 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기 또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다니시거든요. 위험하긴 위험해요. 사실 안 보이니까. 운전자가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해 일어난 사고가 이전에도 종종 있었다는 건데요. 왜 이곳에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걸까요? 우리가 평지에서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시야, 그리고 경사 구간, 오르막 구간에서 볼 수 있는 운전자의 시야는 확연히 다르게 됩니다. 경사도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시야에서 놓치는 그 아랫부분, 부분이 더 커지게 됩니다. 특히 차체에 사람이 가까이 있을수록 운전자의 눈이 놓치는 부분은 커집니다. 때문에 오르막길에선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하지만 우리 운전을 할 때 보통 보면은 선회를 할 때는 그쪽에만 좀 시선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만 너무 주시를 하다 보면은 다른 쪽을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일단 책임을 갖는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이 위치에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다양하게 이렇게 시선을 좀 분산을 시키면서 확인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운전자가 단 한 번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둘러봤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시야가 제한되는 도로에서의 섣부른 행동, 큰 화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이건택 씨. 저도 순간 솔직히 좀 많이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코너를 이렇게 타고 이제 산을 내려가는 입장에서 그런 사고를 보니까 그냥 솔직히 그냥 깜짝 놀라서 운전하는데 좀 손이 솔직히 딱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평소 라이딩을 즐기는 이건택 씨는 그날도 오토바이를 타고 산을 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던 차가 돌연 가드레일을 받고 전복된 건데요. 코너길에서 갑자기 차가 서 있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운전자분들도. 특수 차량이었는데 일단 길 한쪽에를 막고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내는 상이었더라고요. 굽은 도로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정체 상황. 앞선 차와의 충돌을 막기 위해 핸들을 틀다가 사고가 난 겁니다. 다행히 운전자는 부상이 크지 않은 듯 스스로 차를 빠져나왔다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고에서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시야가 확보되는 지점부터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40m. 차를 멈추기엔 충분한 거리처럼 보이는데요. 속도가 조금 낮은 상태라면은 대처 능력이 빠른데 한 60, 70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내리막도 이제 급경사다 보니까 이제 브레이크 파열로 그렇게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죠. 자주 이 길을 넘어 다니다 보니까 근데 사고 흔적들이 생각보다 도로에 엄청 많아요. 산을 가로지르는 이 도로는 경사가 심할 뿐만 아니라 굽이진 길이 반복됩니다. 잠깐의 방심은 큰 사고로 번지고 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돌발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선 가속은 절대 금물이겠죠.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본인의 운전 실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 많이 하죠. 눈, 비, 안개와 같은 특별한 변수가 없어도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바로 곡선 구간입니다. 지난 5년간 곡선 구간에서 일어난 사고 건수만 해도 6만 8천여 건이 넘고 안타깝게도 3천 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치사율만 보자면 직선 구간에 비해서 무려 3배가 높습니다. 이렇게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구간을 지날 땐 속도를 낮추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운전자가 많습니다. 심지어 곡선 구간에서 중앙선을 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김현호 씨는 마을 외곽에 굽이진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떠난 순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조그만 차도 아니고 덤프트럭이 제 차선을 건너서 와버리니까 커브길에 저는 그때 충돌한 줄 알았어요. 추월을 하기 위해 무서운 속도로 역주행하던 트럭은 아슬아슬하게 김현호 씨의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일단 확 틀면은 그 차하고는 부딪히지 않지만은 제가 이제 논으로 들어가고 일단 사고가 나는 거잖아요. 그게 제 나름대로 최대한 한 거예요. 트럭이 눈앞에 나타나 지나가기까지 겨우 2초 남짓. 생사를 가른 건 평소 김현호 씨의 방어운전 습관이었는데요. 침착한 대처로 사고는 막았지만
놀란 가슴이 쉽게 진정되진 않았습니다. 커브길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 없는 도로예요, 그 도로. 그냥 차가 별로 안 다니니까 차가 안 오겠지 하고 한 것 같아요. 큰 바쁜 일이 있었겠지만 큰 대형 사고가 나잖아요. 커브길에서는 절대 초월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곡선 구간에선 차선을 물고 주행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운전하다간 자칫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꺾어지는 것을 보고 순간 왜 저러지? 혹시 음주운전을 했지 않겠는가 했지만은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의문의 사고가 일어난 그날의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곡선 구간을 지나던 그때 자, 앞서가던 차가 벼랑간 도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맞은편 차와 부딪히는 건가 싶었지만 자, 보시면 그렇지도 않은데요. 다행히도 다친 곳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제 나오시더라고요. 그분이 나오시면서 미끄러졌네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커브 기간이 급한 건 아닌데도 사고 났다는 것을 봤을 때는 참 이상하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한눈에 보기엔 별 문제 없었던 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 황당하게 느껴졌다는데요. 비가 와가지고 노면이 젖어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구부러진 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리 좀 감속을 해서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고 차량은 그런 대처가 조금 늦었던 것 같습니다. 중앙선 가까이 달리던 차의 브레이크 등은 곡선 구간에 진입하고 나서야 불이 들어왔는데요. 차량이 바깥쪽으로 밀려져 나가는 상황에서 반대쪽에 차량이 오니까 이 조향 핸들을 너무 급격하게 조작을 했어요. 그래서 차량이 방향성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잃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빗길 곡선 구간에서 감속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전문가와 함께 실험을 해봤습니다. 별일 없이 잘 달리던 차인 줄 알았는데요. 자, 핸들을 트는 순간 이렇게 미끄러지고 맙니다. 실제 도로였다면 훨씬 더 위험했겠죠. 문제를 깨달았을 땐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방어운전 습관이 필요한 이유죠. 이른 아침 출근길이었습니다. 제보자는 조급한 마음에 평소보다 속력을 내고 있었다는데요. 앞선 차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자, 차로를 넘나들며 빠르게 달리다가 자, 보시면 결국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오, 사고가 좀 커 보이는데요. 순간적으로는 큰일 났다. 저는 이제 매일 출근길이다 보니까 그 길을 많이 다니는 길이라서 잘 아는데 그렇게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 거라고는 생각은 못했고요. 저도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무조건 서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브레이크를 좀 힘껏 밟았던 것 같아요. 빠르게 달리던 차는 역시나 미끄러지기 시작한 순간 뒤늦게 속도를 줄였습니다. 멈추지 못한 차는 결국 이렇게 전복되고 말았습니다. 사고 충격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됩니다. 차에 가서 이렇게 상황을 봤을 때 운전자분이 거꾸로 매달려 계셨어요. 안전벨트를 매셨기 때문에 외관으로 볼 때는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으시고 그냥 타박상이나 뭐 그래가지고 사고 수습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제보자의 도움으로 운전자는 무사히 차에서 빠져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이 전봇대였습니다. 자, 한시가 급한 출근길. 전봇대가 길을 가로막아 수십 대의 차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건데요. 결국 운전자들이 힘을 합쳐 전봇대를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아찔한데요. 제가 순간 당황해서 건드렸지만 그게 만약에 고압선이나 뭔가 또 사고로 이어졌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했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그랬던 것 같아요.
미리부터 갖추지 않는다면은 언제든지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급하게 덤벼들기보다도 119에 연락을 해서 상황을 설명을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게끔 하고 급할수록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전문 지식을 받으면서 행위를 하는 것도 더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큰 탈 없이 지나갈 수 있게 됐지만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출근길 예상치 못한 사고를 겪은 제보자는 이번 일을 통해 운전 습관을 바꿨다는데요. 제가 그 사고 이후로 좀 많은 걸 느꼈어요. 사실은 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으로 좀 안전에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운전 중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주행 속도를 준수하는 것, 안전운전을 위한 첫걸음입니다.